안녕하세요. 뉴스에드TV 이혜린입니다. 새해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희는 사실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올해는 꼭 대박을 내겠다 라며 오히려 올해를 기다리고 있었던 연예 관계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모든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고 방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무료 통화를 다 쓰셨다고요? 네, 임영진, 강유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입니다. 우선 가요계부터 볼게요. 가요계가 사실 올해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지상파 음악방송에 모두 출연하고 쇼케이스, 콘서트, 그리고 기자회견 등으로 이렇게 빵빵 큰 이벤트로 홍보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을 좀 구사를 할 것 같은데 강유진 기자가 알아봤다고요? 네, 먼저 SM엔터테인먼트의 소식을 살짝 엿듣고 왔는데요. 1년 계획은 아직 숨고르기가 조금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워낙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음반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요. 음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어떤 팀이 먼저 출격하게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엑소도 5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레드벨벳도 굉장히 활약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 두 팀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NCT의 화려한 비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SM이 5년마다 한 번씩 가요계를 흔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찾아봤거든요. 2003년에 동방신기의 허그가 나옵니다. 당시 아이돌 그룹의 그 데뷔곡으로는 굉장히 혁명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죠. 기억에 남는 소절이 있으세요?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난리 날 가사인데 어쩜 그런 상상력이 있는지 참 신기한 가사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 2008년 조금 넘어서 2009년 1월에 소녀시대의 지가 나옵니다. 걸그룹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곡이죠. 그쵸. 그리고 2013년 그 문제작 엑스그룹 그쵸. 모두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들었던 그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이번 2018년은 NCT가 한 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YG는 어떨까요? 네, YG는 일단 1월에 아이콘이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의 첫 리얼리티죠. 불핑하우스가 지난 6일 방송이 됐습니다. 블랙핑크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귀여운 매력을 많이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위너도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빅뱅의 빈자리를 채우겠다 까지는 아직은 조금 많이 성장을 해야 되지만 위너도 음원 차트 성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싸이, 빅뱅, 2NE1 이 다음 주자를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YG가 올 한 해 어떻게 자리 잡을지 좀 저희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사는 어딜까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의 이제 간판 그룹으로 올라선 팀들이죠. 트와이스, 갓세븐, 데이식스의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트와이스는 이번 달부터 일본에서 쇼케이스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5월 달부터는 갓세븐도 일본에서 홀 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JYP가 은근히 일본에서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전에 2PM도 일본 매출액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트와이스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팀의 일본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내 활동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JYP의 올해 목표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인 보이그룹의 데뷔인데요. 네. 스트레이키즈라는 팀이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인조예요? 네, 9인조로 결성이 확정이 됐는데요. 프리 데뷔 앨범도 발매가 이제 되고요. 본격적인 활동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잘 자리 잡게 하는 게 JYP의 올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 소속사는 어딜까요? 네, 다음 소속사는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FNC는 우선 FT 아일랜드와 CN블루의 새 앨범, 그리고 앨범과 함께 이어지는 투어, 해외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기와 정용화의 솔로 앨범도 아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용화 씨는 1월에 서울 솔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투어로 시작해서 예능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용화 씨의 지난 솔로가 활동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여자여자애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니었지만은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보는 걸로. 그리고 AOA는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팀 활동 계획도 논의 중입니다. AOA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맞았어요. 기존의 밴드로 데뷔를 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섹시 여성 그룹으로 바꿨단 말이죠. 이번에 노선을 더 강화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을 갖고 나올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사는 어딜까요? 다음 기획사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첫 번째는 확대되는 K-팝 시장에서 발맞춰서 자사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이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 중이시라고요? 네, 해외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타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블인 스타쉽 X 그리고 하우스 오브 뮤직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쿠스틱, 힙합, EDM 등 음악 장르별로 선도하는 아티스트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올해도 또 새로운 장르별로 음원 차트를 휩쓰는 스타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이 굉장히 다른 기획사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어요. 새로운 시도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어떻게 이런 조합을? 뭐 이런 것도 많거든요. 네, 마케팅이나 콘텐츠, A&R 등등 다른 회사보다 좀 앞서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작곡가나 뮤비 출연자나 스태프들을 알아보고 먼저 기용을 해서 약간 빵 띄우는 스타일로 유명하죠. 그래서 윤가만 형제나 이단협차기, 블랙 아이드 필승, 이원 등등의 작곡가들도 스타쉽과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저기가 뜬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케이스고요. 앞으로는 이제 자회사인 킹콩바이 스타쉽과도 영상 콘텐츠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올해가 기대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획사 빼놓을 수 없죠.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어떤 계획이 있던가요?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의 활약으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이 있고요. 확정 기사가 났어도 워낙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오픈할 수 있는 일정은 딱히 없지만은 꾸준히 앨범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RM도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변이 없다면 올해도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사업을 확장, 다른 영역에 진출을 한다거나 후속 그룹을 이제 이렇게 빨리 조합을 한다거나 할 법도 한데 아직 방탄소년단에 되게 주력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네, 방탄소년단 스케일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으로 스케일이 커진 만큼 방탄소년단에 우선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획사는 어딜까요? 네, 다음 기획사는 울림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우선 인피니트의 컴백 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재정비 후에 발매한 첫 앨범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비스트가 한 발 앞서서 매우 비슷한 그림으로 하이라이트로 이제 컴백을 했었는데 물론 여전히 인기는 좋지만 약간 진통이 있었잖아요. 인피니트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피니트는 또 멤버만 살짝 바뀌었지 그룹명이나 소속사는 그대로니까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멤버가 7명에서 6명이 된 만큼 또 6명은 좀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인피니트만의 또 노련한 팀워크를 볼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성규 씨가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골든차일드와 러블리즈도 상반기에 모든 팀이 다 출격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깜짝 신인의 데뷔는 없습니다. 울림이 되게 특이한 게 아이돌 리얼리티 프로그램, 멤버 선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획사랑은 굉장히 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이제 그 전략이 빛을 발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다음 기획사 어딜까요? 다음 기획사는 워너원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Y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 활동을 하고 올해 말에 해체가 예정이 된 그룹이기 때문에 팬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당연히 새 앨범이 나오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남은 1년 동안 멤버들이 원하는 활동을 좀 더 지원을 해준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1명의 멤버 개개인이 원하는 활동을 팀 활동에 차질이 없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워너원 멤버들의 그런 연기, 예능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바쁠 텐데 그 틈틈이 개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네, 멤버들이 어떤 활동을 원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기획사는 어딜까요? 네, 다음 기획사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큐브에서는 1월 달 조건 씨의 싱글로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건 씨가 발라드 곡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고요. 2월 달부터 한 달에 한 팀씩은 컴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펜타곤, CLC 등등이 줄줄줄줄 컴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B2B도 꾸준히 곡 작업을 하고 있고요. 멤버들의 개인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또 육성재 씨의 허리 부상이 낫는 대로 완전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아 씨는 역시 여름에 나와야죠. 그래서 여름 컴백이 될 것 같고요. 데뷔도 전에 인기 폭발인 유선호 군, 연습생 유선호 군은 2월 달까지 팬미팅 투어가 잡혀있다고 합니다. 데뷔는 아무래도 라이관린의 워너원 활동이 끝난 시점부터 논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의 주역 사업은 역시 보이그룹 펜타곤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획사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좀 많은 변화를 맞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플레디스죠? 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컴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고요. 회사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언급할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네. 우선은 세븐틴이 2월 달에 국내 팬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앨범 작업에 돌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이스트 W도 렌, 드라마 사자에 투입이 되는데요. 이 개별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앨범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크리스틴도 역시 컴백을 준비 중인데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가수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아이유 씨도 궁금해요. 네, 아이유 씨 쪽에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이유 씨가 얼마 전에 또 앨범을 냈고요. 콘서트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드라마 연기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TVN에서 방송 예정인 나의 아저씨로 아이유 씨의 모습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요계가 그런데 이제 대형 기획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박이 난 분들도 참 많아요. 2017년 정말 복병으로 떠올랐던 분들, 2018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임영진 기자가 알아봤죠? 네, 저는 먼저 내는 앨범마다 이보다 더 잘 될 수 없다 싶게 다 잘 됐던 볼빨간 사춘기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0일에 컴백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막바지 준비 중일 것 같은데요. 이제 새 앨범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방탄소년단 슈가가 프로듀싱한 곡이죠. 오늘 취하면으로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던 수란 씨. 현재 확정된 앨범 발매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늘 음악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좋은 음악을 곧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올해 가장 활동이 기대됐던 뮤지션이 헤이즈였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SBS 가요대전 등에서 좀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이후에 비인두염 악화로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에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멜로망스, 다들 이분들 노래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하고요. 슈가맨2 등에 출연을 하면서 방송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목표로 새 앨범 작업 중이기도 한데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라서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멜로망스가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되게 잘생긴 훈남 인디 뮤지션으로 유명세를 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아이돌 스타 옆에서 보면 어떨지 뭐 역시나 멋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 영화계가 지난해 한국 영화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올 한 해도 굉장히 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리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캐스팅의 이 정도 감독님이면 올 한 해 대박이 나겠다. 어느 정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임영진 기자가 배급사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통화를 하고 왔다고요? 네, 또 열심히 통화를 했는데 기대작을 바로 탁 꼽던가요? 사실 네. 여러 작품이 있으니까 다 기대가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어서 하나를 꼽기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추려서 뭐 한두 개 이렇게 추려주셨는데 사실상 모든 개봉작이 다 기대작이고 다 추천작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알아볼까요? 첫 배급사는 CJ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을 꼽아주셨는데요. 아, 너무하시네. 그냥 첫 개봉작이잖아요. 아니 근데 첫 개봉작이라서 중요한 거죠. 2018년에 포문을 여는 작품이니까 이 작품이 잘 돼야 이제 이후에 개봉되는 작품들도 탄력을 받아서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봤을 때 잠이 조금 덜 깬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크게 뭐 의견이 반하진 않습니다, 선배와. 그런데 주연 배우들이요, 이병헌, 박정민, 윤여정 씨세요. 네.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은. 네. 또 남녀노소 모두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주목받는 작품이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골든 슬럼버라는 작품인데요. 강동원 씨, 한유주 씨가 출연하고요. 평범한 택배기사였던 주인공이 거대 권력에 의해 암살범으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에서 영화화돼 호평을 받았던 바 있기 때문에 한국 버전 골든 슬럼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외에 CJ 영화를 모아보겠습니다.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연의 공작, 권상우, 성동일, 이광수가 나오는 탐정2도 있습니다. 하정우, 이선균 주연의 PMC, 유승용, 장동건 주연의 7년의 밤, 현빈, 손예진의 협상까지 기대작이 많습니다. 다음 배급사는 요즘 조금 신난 배급사죠? 아주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네. 배급사죠. 네. 롯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롯데 엔터테인먼트는요, 역시 올 여름쯤 개봉할 신과 함께 2를 기대작으로 꼽았는데요. 1편이 잘 돼야 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내부적으로도 예상을 못했던 바라 정말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2편이 1편보다 스토리도 풍성하고 재미있다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도 손예진, 소지섭 주연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일본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요. 이외에 유해진 주연의 레슬러, 정우, 김주 역의 흥부, 박해일, 수혜 주연의 상류사회, 조진웅, 유해진 주연의 완벽한 타인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유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빵빵하게 작품을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18년에 시작하는 작품 염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부산행의 감독이죠.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고요. 초능력 히어로물이라 이 초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CG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시성인데요. 자회사 스튜디오 앤 유를 통해 하는 첫 제작 영화입니다. 제작비가 알려진 것만 150억 원대니까 예쁜 영상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조진웅, 유준열, 차승원, 김주혁이 함께하는 독전, 장동건, 현빈 주연의 창궐, 이성민, 신하균, 송지효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 바람, 도경수, 박혜수의 스윙 키즈, 김희애, 김혜숙의 허스토리 등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택시 운전사로 아주 난리가 그렇죠. 났던 배급사죠. 슈박스도 계획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대작으로 일단 두 편을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마야광입니다.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하고요. 송강호 배우의 만남이라 기대를 모으는데요. 마야광이라는 신선한 소재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두나, 조정석 등이 함께하면서 이 배우들의 색다른 케미도 기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후편을 선보이는 조선 명탐정 3입니다. 조선 명탐정 흡혈 괴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는데 2월 11일로 개봉일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유지태, 류준열 주연의 돈, 김윤석, 주지훈 주연의 암수살인, 공효진, 류준열의 뺑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한국 영화도 너무 좋지만 그 해외 시리즈 기다리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약간 이렇게 대기 리스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해외 영화 중에서 내한을 확정한 메이즈러너의 마지막 시리즈 메이즈러너 데스큐어가 있고요. 너무 기대돼요.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블 영화들이 많은데요. 블랙팬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데드풀 2가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워너브러더스의 툼레이더, 이번에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주연을 맡아서 리부트 됐죠. 그리고 아쿠어맨 등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극장 가기 바쁠 것 같은데 그렇죠. 드라마도 안 볼 수 없죠?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편수가 제작을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지상파, 케이블, 종편, 웹드라마, 넷플릭스까지 해서 모든 플랫폼을 합하면 130편 정도가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드라마를 통해서? 네, 그래서 좀 잘된 영화나 드라마, 웹툰이 있으면 리메이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연말 방한했던 디즈니사 관계자들로부터 그레이 아나토미나 위기의 주부들의 한국 버전을 제작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천만 영화죠. 신과 함께 드라마화도 확정이 됐습니다. 방송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도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캐스팅 되게 궁금한데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조인성 씨 역할 아무나 못할 텐데. 그 오열씬 주먹을 다 이렇게 놓는 그 셋이 다시 해도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세 분이 거기 나온 다음에 정말 톱스타, 톱배우로 자리매김하셨으니까 요번에 캐스팅 되시는 분들도 이후에 한국 영화계 드라마계를 이끌어가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라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게 멜로물 치고는 굉장히 어두운 느낌의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람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드라마여서 특히 기대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을 정말 열심히 찾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드라마 제작사분은 출근하자마자 웹소설 사이트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새로 이제 올라오는 웹소설을 모두 읽고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저 멀리 사시는 뭐 주부님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애기 학생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올리고 있어서 어떤 게 드라마 소재로 좋을까 늘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뜨시나요, 눈을? 그래서 부릅 뜨셔야 될 텐데. 부릅 뜨면서 네. 늘 저에게 이제 혹시 이 작가 번호를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작가 찾기에 지금 혈안이 됐습니다. 작가를 찾는 게 이 정도로 힘들다면 배우 찾기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130편이면 주연 배우가 적어도 지금 거의 200~300명이 돼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정도의 배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군대에 많이 가 있죠. 군대에 간 친구들을 제외하고 지금 탑급이라고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뭐 박보검 씨? 아하. 괜찮지 않나요? 이 친구 순발력이 대단하죠?
기존 주연 배우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연급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싶은데 각 기획사별로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각 기획사별로 추천하는 신인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나무의 아이돌 배우 3인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진, 오승훈, 송강 이 세 친구가 같이 팬미팅도 하고 굉장히 나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신인들인데 저는 이 중에서 피고인에 나와서 좀 주목을 받았던 얼마 전에 메소드로 박성우 씨랑 같이 연기를 하기도 했던 오승훈이라는 배우를 추천을 합니다. 키스트는 당연히 우도환, 당연히 모든 우도환. 또 바로 주연으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도환 씨가 또 주연 배우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H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김고은 씨가 좀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 변산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박정민 씨랑 함께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박정민 씨가 그것만이 내 세상이 좀 초반에 분위기를 타고 올라와 주면은 변산에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좋은 기회 잡으면 제대로 터지겠다 싶은 친구 요즘 이렇게 회자되는 배우들 있을까요? 네, 지난해 저희의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던 친구죠.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지난해 고백부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장기용 씨 추천할 만합니다. 아이돌 스타 출신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연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해리 씨 다음으로는 시청률 흥행 뭐 이렇게 보장 수표 뭐 이런 타이틀을 얻은 아이돌 가수는 아직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자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관계자들 사이에 누구 이름이 좀 이렇게 많이 돌고 있는지 임영민 기자는 누구로 보시겠어요? 저는 너무 많아서 요즘에 끼 있고 연기력 갖춘 친구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두 분을 꼽자면 샤이니의 민호군하고요. 유키스의 준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두 분을 꼽겠습니다. 특히 민호군 같은 경우에는 영화 두 남자라고 있었어요. 마동석 씨랑 출연을 했던. 거기서 액션 연기를 보여줬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감정 연기도 물론 훌륭했고 그래서 약간 로맨틱 코미디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액션 연기, 감정 연기를 보여주는 캐릭터를 만난다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하기엔 얼굴이 너무 정석으로 잘생겼어. 아니, 얼굴부터 벌써 웃기잖아요. 웃음이 절로 나와. 어머! 네. 그렇습니다. 강효진 기자는? 네, 저는 다솜씨를 네. 밀어봅니다. 처음에 이 친구가 연기를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언니가 살아있다로 지난해 신인상도 수상을 했고요. 모두가 받을만 했다고 추천하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만큼 알찬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올해 뭔가 한 방을 보여주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봐 주세요. 나도 물어봐줘. 네. 저는 네. 차은우 씨 봅니다. 아, 네, 차은우 씨가 데뷔하자마자 거의 뭐 드라마 PD님들의 그 미팅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엔 굉장한 흥행작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기회를 잡으면 정말 제대로 터지지 않을까. 저 연기력까지 뒷받침이 돼 준다면 뭐 이만한 배우감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요 정도 열심히 취재한 거를 다 열심히 다 말 얘기했나요? 네, 네, 만족합니다. 정말 여한이 없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침부터 목청 터지게 통화를 해준 두 기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주부터는 저희 얼굴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모든 분들, 편집하시는 분들,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원래의 뉴스에이드로 돌아가서 다양한 스타분들과 다양한 재밌는 모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에이드